오늘만 사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우승 종목 가려볼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바로 대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요. 오션브릿지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낸드플래시와 관련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납품업체이죠. 그리고 김종구님은 이노와이어리스 통신장비업체를 꼽아주셨는데요.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통신장비 업종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크게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 의사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IT 분야와 관련된 산업 성장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의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노와이리스는 실적에 대한 그런 호전 기대감이 계속 상존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그 과거에 예측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약점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 가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얻어맞는 일들이 자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좀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조정을 받더라도 아주 사람을 매매자를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그 시세를 내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보고 오늘 지금 주요 저항선 돌파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뭐 눈앞에 보이는 자리도 35,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될 거예요. 통신하고 오늘 또 발표가 나왔죠. 비디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가로막고 하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은 기술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통신장비 시장 쪽에 대한 한국의 추가 성장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노와이리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이 오션브릿지는 지금 낸드플래시 쪽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저희가 낸드플래시 감사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근데 낸드플래시를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왜 그러냐면 낸드플래시 쪽에 요즘에 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하고 또 일본의 그 도시바가 있습니다. 이 도시바가 생산을 하면서 이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이 사실은 아직 그 회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웨스턴 디지털이 됐던 도시바가 됐던 좀 그 구조 조정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쪽에 감산으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실적이 좋고 기본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오션브릿지도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슈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이런 오늘 그 이노와이리스 그리고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IT주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은 바로 여기에 지금 보고 있는 이노와이리스를 포함한 5G 통신 장비주들 일부와 그리고 지금 오늘 그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이 17.2%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쪽의 대표주인 바로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실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대략 얼마 전에 한 20% 이상 더 예상치가 더 나왔기 때문에 제 판단은 이쪽 그 섹터, 그러니까 비메모리 섹터 중에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이 5G 섹터 중에 일부 종목들은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진다고 봐서 이쪽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노와이리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통신 장비 업종이요. 지금 고점에 도달하는 종목이 참 많은데 네.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유비코스 홀딩스도 오르더라고요. 네. 이노와이어리스 괜찮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은 이 섹터 자체가 가다가 보면 한 섹터의 대장주가 나눠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까지는 대한광통신이 1등의 역할을 했었고요. 최근까지는 5G 쪽에 이제 KMW 우이솔루션이 대장의 역할을 했거든요. 유비코스 홀딩스 대장 역할을 하다가 상투를 쳤어요. 그래서 유비코스 홀딩스는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와 있지만 이거는 올라올 때마다
때마다 매도예요. 대상투가 나온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이 흐름하고 함께 왜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목표 시스템은 섹터 고점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상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 조정에 30% 이상 조정 반드시 가게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 흐름하고 똑같이 조정받았던 애들이 솔리드라든지 네. 그 많이 조정받았죠. 이 리듬 이 근처 언저리에서. 솔리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뭐 윈스라든지 윈스. 네, 보십시오.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을 그러네요.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1등주들, 얘를 따라갔던 애들 중에서 2등주급들은 얘가 조정에 들어가면 1등주 조정, 기술적인 조정에 들어가면은 차트 1등주가 조정에 들어가면 얘들도 조정에 들어간다. 단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애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뭐 KMW나 이런 종목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KMW 실적이 좋다 그래도 잘 안 갈 거예요. 오이솔루션이나 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고 이솔루션 네, 지금 실적이 좋지만 못 갑니다. 네,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올 만큼 왔기 때문에.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 고점을 쳤거든요. 올라온다 하더라도 많은 시세를 못 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섹터가 5G라는 빅 트렌드가 있으면 그 안에 쪼개서 대한광통신, KMW 다음 주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이 지금 이노와이리스 같은 종목이 그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 종목하고 에이스테크 정도가 이쪽에 지금 제 눈에는 이쪽이 다음 파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섹터 내에서 순환을 해요. 한 번 1등이 영원히 1등 하는 게 아니라 한 파동, 한 6개월 정도 한 파동 1등주가 되면 그 다음에 1등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이 1등주로 튀어오르죠. 마치 바이오주들 3년 갈 때 똑같은 종목 계속 끝까지 1등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마디를 잘라서 두 분기 정도씩 잘라서 1등을 하니까 이제부터 1등주는 아마도 이쪽에 이노와이리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결은요. 오하임님 오늘 컴퍼니 K를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이 영화 봉오동 전투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지금 시기를 참 잘 타고났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조영은님은 오늘 SK 네트워크스 꼽아주셨네요.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지금 벤처 캐피탈 쪽에 대해 상당히 이번 정권에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소위 돈이 별로 투입이 많이 되면 안 될 섹터였던 바이오 섹터에 법을 만드는 데 돈이 투입이 되면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실제로 우리의 한국의 그 산업 경쟁력이라든지 한국의 이런 그 소위 스타트업 회사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금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도 좀 상당히 의외였던 게 산업 정책이 왜 바이오 쪽으로 갈까? 우리의 글로벌 경쟁에 그쪽에 엄청나게 있지도 않고 이 바이오는 화학이나 생물의 기초과학의 우리 펀더멘탈 이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을 발휘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최근 한 2년 동안 작년까지 좀 많이 갔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정책 실패로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보면 신라젠이라든지 HLB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이 정책 실패를 그대로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았죠. 일본이 우리 산업 정책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줬죠. 바로 반도체 IT 이쪽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쪽도 사실은 이게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야 될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됐는데 지금 뭐 봉오동 전투 때문에 가는 거라서 테마로 간다라고 보고요. 이쪽은 지금 여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 산업 전쟁이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업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반도체 산업.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영화 정도로 이제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테마 쪽으로 보셔야 된다, 이슈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하고 겨루고 SK 있는 네트워크스, SK 네트워크스인데요. 이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이제
뭐 턴어라운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과거에 이 종목이 사실은 그 지금 SK그룹의 모 회사였습니다. 마치 삼성물산처럼 모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 회사의 역할을 못 하고 이 오히려 그 SK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 이제 유공이라고 하는 회사로 소위 그 지주사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은 과거 이걸 넘기고 나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에 의하면 이제 웅진코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합병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회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SK네트워크스의 전환을 움직임을 보면 뭐 일부에서는 이 중고차도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 회사의 원래 업은 유통, 예전에 과거에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은 결국 큰 그림에서는 유통이니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인터넷이나 앞으로 이 4차 산업 쪽이 진전이 되면서 그런 쪽에 사업 비즈니스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바른 방향을 잡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웅진코웨이에 대한 매수는 서비스 부분도 있지만 내수 부분의 어떤 그런 업력이나 역량을 높이는 계기라고 봐서 상당한 좀 시너지가 좀 생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SK네트워크스를 오늘 두 종목의 승자로 일단 꼽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컴퍼니 K라고 하는 회사는 이 봉우동 그냥 뭐 봉우동 네. 전투 잘 가더라도요. 이 펀더멘탈 큰 영향 못 준다. 이렇게 보고 테마성이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SK네트워크스를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는 SK네트워크스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LNG 관련 종목이죠. 동성 화인텍을 꼽아주셨고요. 곽영훈 부장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꼽아주셨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한창 이제 주목을 받다가 잠깐 잠잠했는데 다시 등장을 했네요. 지속 가능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로 이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제나 이런 부분도 계속 인공지능화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의 손보다는 결국 시스템이나 기계, 또 이 로봇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도 나오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한국 사이버 결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종목이다. 이 내 섹터는 웬만하면 보지 말자라고 했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인터넷 쇼핑이나 또 모바일 쇼핑이나 사이버 결제, 전자 결제 이런 부분은 계속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봐서 오늘의 두 종목의 승자는 한국 사이버 결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동성화인텍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과거에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소위 소재나 또 산업재,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 섹터들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글로벌 교역이 지금 계속 위축되고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둘 때까지 앞으로 5년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이 트렌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런 중국 관련주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동안 고생할 거기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 중국의 고성장 관련 수혜주였던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서 실적이 좋긴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 못 가거든요. 조선주도 못 가고 건설주도 못 가고 또 중공업 관련 종목들 이런 것도 못 가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사이버 결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은 더 E&M을 오늘의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MCN, 이 다중채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인터파크를 꼽아주셨네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두 종목 보면서 상당히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터파크라고 하는 종목이 과거에는 뭐 좋은 회사였죠. 근데 이제 삼성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가 이제 자회사 하나를 인수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도 사실 오래된 종목인데
왜 거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옥션이라든지 G마켓 뭐 이런 종목들 좀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이 종목은 우리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쇼핑 관련해서 잘 가던 그런 종목이 또 하나는 이제 여행 관련 쪽 얘기로 이 종목이 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랐는데 이게 이 인터넷 시대에 잘 갔으면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심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뤄내지 못하면 신적한 행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은 손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제가 이 소위 과거에는 이제 군대 갔다고 표현했고 지금 남극 갔다고 표현을 하는데 남극 대륙에 가 있는 종목은 언제 거기를 떠나냐고요. 네, 그것은 최소 3년. 그리고 길게는 10년 걸립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던 2015년 고점 이후에 지금 3년째 여기 내려가 있는데요. 언제 오냐고요. 이런 종목은 관심 두지 마시고 내수 관련 종목, 여행도 또 관련돼 있고 한데요. 새로운 이런 모바일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익 모델 다변화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놓치고 있는 인터파크가 아닐까 싶어서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오늘 이 종목보다는 말씀드린 바대로 더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더 ENM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죠. 8강전에서 4강에 진출하는 네 종목은요. 첫 번째 이노와이어리스. 이제는 이 섹터의 새로운 대장격인 이노와이어리스가 오션 브릿지를 이겼고요.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가 컴퍼니 K를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더 ENM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4강 대결을 보면요. 이노와이어리스와 SK네트워크스 대결인데요. 누가 더 강할까요? 네, 지금 그 이노와이리스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스인데 사실은 뭐 둘이 경쟁은 안 돼요. 왜냐하면 SK 네트워크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이 회사는 과거에 이제 이 SK그룹이 성장한 배경은 인수합병이에요. 성경이라는 회사는 그 섬유를 만든 작은 회사였고요. SK에 모여 있었던 주식회 성경이죠. 그런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인수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겨진 부실들이 여기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구조조정하는 데만 거의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20년째 구조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SK그룹이라는 큰 그룹을 키워냈기 때문에 소로 따지면 이제 젖소가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젖소가 이제 새끼도 다 키우고 늙을 때는 늙어서 사실은 이제 젖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회사로 구조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아직 완전히 이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다 완전히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를 털어내는 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SK네트워크스의 주변 회사들, 그러니까 키워냈던 자식 같은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뭐 워낙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또 이 SK 텔레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결국 뭐 자식한테 잘하면 나중에 또 효도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멋지게 자식들을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SK네트워크 지금은 아니지만 아마 다음 사이클 정도에서는 또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은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기대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실적이라는 그런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오늘 두 종목의 승자는 이노와이어리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이노와이어리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은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더 ENM인데요. 사실 고민하셨던 종목보다는 명백한 종목이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 ENM도 뭐 사실 아직 모멘텀이 강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봤던 SK 네트워크스 정도 수준의 그런 종목이고요. 실적이나 비전이나 이 트렌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있고 실적도 좀 받쳐주고 또 수급도 이제 당연히 좀 챙겨지는 그런 종목이 지금 장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 장이 이렇게 가면 참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이 소위 오늘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 허가를 신청했던 한 아이템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지금 그 우리 시장의 소재산업재 관련 종목들이 탄력을 조금 잃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일본이 어차피 우리와 산업 전쟁을 펼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공격 분야가 한쪽에 치우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진짜 우리 시장을 공격하지 이번에 이제 간보듯이 슬쩍 찔러본 건데요. 우리가 타격 입은 것은 반도체 분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가 타격 입은 거, 좀 혹시라도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의 이 백색 국가 제외로부터 타격을 실질적으로 입은 섹터는 바로 금융 섹터이고요. CDS 프리미엄이 바로 급등을 하면서 그날 이후에 60% 가까이 30에 있던 게 17이 올라서 CDS 프리미엄 30이면 저희가 이탈리아나 영국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CDS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의 이 백색 국가 지정으로 해서 타격을 입은 것은 바로 이 CDS 프리미엄 올랐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금융사들이라든지 막 각종 기업들이 이제 무역금융을 포함해서 금융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추가적으로 물어야 되는 가상금리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 피해 입은 부분은 주식시장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백색 그 국가 지정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이제 공포가 만연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이 자리예요. 네. 혹시라도 제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 관료나 정책 당국자들이 혹시 보시면 여기 일본이 지금 노린 것은 우리 반도체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요. 거기서 소위 논리적이나 논쟁을 하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그 기반이 그래요. 그래서 이 허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떨어져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시가총액이 대략 150조 원 정도 없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여러분들 외국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동격서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마을들 불태우고 여기 도망가고 서해안을 번쩍하고 동해안에도 번쩍하고 남해안을 번쩍하다가 결국 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일단 산업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당연히 금융 부분 이런 부분은 확산이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자본주의의 꽃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장 불안을 꼭 안정감 있게 유지하시기를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150조에 이게 이거 없어도 될 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산업 공격에만 예를 들면 축구로 따지면 오른쪽 풀백 쪽으로 가는 오른쪽 공격에 신경을 쓰다가 세어 들어오는 중앙 스트라이커를 지금 놓치고 있고 골 한 골을 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이 반이라 한다 그러고 그 길 해야 된다 그러고 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른쪽 공격에만 치우치다가 지금 스트라이커한테 골을 한번 먹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금융시장의 최근의 패닉 상황이라든지 또는 또 하나는 지금 150조 그리고 아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앞으로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전략을 펴야 돼요. 목소리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함께 밸런스 있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시장 안정 조치가 사실은 늦었습니다. 지난주에 백색 국가 그 발표를 할 때 그 시점에 제일 첫 번째로 나왔어야 했었던 정책 대응은 바로 금융시장 안정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책은 적기가 필요해요. 이게 전쟁에서는 그 병법에 나오죠. 소위 지리가 유리한 지리에 있다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리는 천시만 못하고 천시는 인화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이 일본은 이번 지리와 소위 때를 고른 거는 잘 골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우위에 더 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들이 이제 우위에 서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맞대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일본이 취약점 있는 부분이 바로 인화.
단결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주변 상황들이 어렵게 되면은 인화를 해치게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세요. 여당과 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과 또는 정치권과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부분의 움직임들이 다들 각계 전투로 가는데 과거에도 일본이 수많은 역사 동안에 봤을 때 각계격파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책 등을 하실 때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책. 이걸 꼭 잊지 말고 이번에는 첫 번째 당했다고 치고 한 골 먹었다고 치자고요. 다음에는 왼쪽 공격에 치우쳐서 혹시 그 일본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운데 중앙 수비도 단단하게 가야 된다. 그래야 골을 안 먹거든요. 이 좀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왔던 금융시장 안정책은 의미는 있는데 이제 입으로 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앞으로 비슷한 요인들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과감하게 진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에서는 과감하게 조치하겠다라는 말씀대로 들어오셔야 골 안 먹습니다. 지금 한 골 먹은 겁니다. 저는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시장 대응을 이제 우리 정부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런 부분이라서 일본의 공격은 계속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지금 일시적으로 뭐 한 아이템에 대해서 뭐 수출 허가를 내줬다니 어제 또 백색 국가 세부 규칙에서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리스트가 없다 해서 우리 시장이 거의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낙연 총리의 발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결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 대결이에요. 네, 이 애니와이리스와 한국사이버결제 모두 좋은 종목이고요. 단 이제 트렌드의 강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한국사이버결제를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과거에 대시세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때는 그냥 한국 사이버결제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내수주가 많이 가시던 시절, 중국 소비재주가 많이 가던 이 시절에 이렇게 2012년부터 대시세가 나면서 갔는데 지금은 내가 두 번째 파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여기를 가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을 바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NHN 쪽으로 가면서 이 종목이 뒤에 있는 베이스먼트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파동이 이렇게 테마주처럼 가서 고점 치고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우량주 성장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이 NHN 그룹의 이제 소위 소위 금융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종목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이 여기에 물려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고 매집하는 과정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자리는 지금 무릎에 해당되는 자리인데 이 종목은 과거처럼 여기는 돌파하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게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노와이리스인데요. 참 이 통신장비주는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죠. 메뚜기가 시장의 중심이 되는 시장이 아니 메뚜기가 이 소위 여러분들의 이 농가 밭을 장악하는 시절은 뭐 개구리는 이제 봄에 장악하잖아요. 논에 가보면 개구리가 봄에 많이 울고 논을 이제 지배하는 것이 개구리인데요. 논을 또 지배하는 메뚜기는 가을에 가면 메뚜기들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메뚜기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노와이리스는 바로 가을에 해당되는 가을철 메뚜기와 같은 자리라서 오늘의 중심 종목은 바로 이 우승 종목은 바로 이노와이리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중에 우승은요 바로 이노와이어리스가 되었습니다. 통신장비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 이노와이어리스 가격 전략 어떻게 만나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를 돌파하고 있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적 발표가 임박한 자리에서 실적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미루어 짐작을 하더라도 정말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 매수가는 이제 뭐 생각보다 아침에 많이 올라와서 매수가는 지금 뭐 쫓아가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28,000원 정도 전후 매수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노와이어리스 목표가 3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25,000원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김동구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